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 뜨거웠던 8월이 가고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만큼 마음의 양식도 차곡차곡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쉽게 마음의 양식을 쌓는 방법 바로 책이죠. 우리 모두 독서의 달인 9월에는 책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이야기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함께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독서의 달이 9월이잖아요. 이 9월을 맞이해서 참으로 바쁜 또 일정을 보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배경에는 출판계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진흥원에서는 책을 만드는 곳인가? 아니면은 뭐 작가를 양성하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은 네. 기본적으로 이름 그대로 출판 문화 산업 주체들을 잘 지원을 해서 네. 국가 지식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목적으로 10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출판 문화 산업의 기초적인 실태 조사라든가 예. 통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나가야 될 그 정책이라든가 또 제도를 연구하는 일,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출판사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출판물들을 해외 진출하는데 돕는 일을 한다든가 네. 디지털북,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출판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출판 유통 산업을 조금 더 선진화시키는 업무도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에게 맡겨지는 업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독서 진흥, 독서 함양 활동을 하는 네.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이 3가지가 저희 기본적인 임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진흥원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을 맞아서 올해 역점 계획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예. 출판문화산업진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출판문화산업진흥 계획은 5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5개년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슬로건이 어떤 거냐면 모두를 위한 책, 어디에나 있는 책, 미래를 향한 책. 이런 큰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네. 그 구체적인 일들을 저희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일을 추진하는 데서 저희들은 한 4가지 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판 생태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출판 생태계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작가들도 있고 맞습니다. 출판사도 있고 유통사, 서점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구성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이 되는 그런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특정한 어느 그 구성원을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예.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을 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향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선도 산업, 그게 잘 됨으로써 다른 것들도 같이 아울러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희는 그게 저희 저작권들의 해외 수출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덩달아서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일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들이 그 독서
이제 함양하라고 이런 데 있어서 과거에 책을 읽는다는 개념보다는 좀 확대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는 개념이 콘텐츠를 향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 독서 그 진흥 활동도 좀 폭넓은 개념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세 번째 생각이고요. 마지막은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장기적으로 어떠한 거버넌스,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들 업무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 실전적인 고민을 하면서 네. 앞으로 10년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출판업계에 약 한 40여 년간 이렇게 몸담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도 뭐 한두 권이 아닐 것 같고요. 뭐 수도 없이 책을 또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책을 좋아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왠지 책 많이 읽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좀 남다르게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출판계에 한 40여 년 몸을 담으면서 예. 업무적으로 네. 한 달에 읽는 책은 사실은 수십 권이죠. 아, 예. 그런데 제가 좋아서 네. 꼭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은 사실은 한 권, 두 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그래서 말씀 하시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네요. 일반 직장인들이 예. 책 읽을 시간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실 때 네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아,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책을 좋아하기는 했는데요. 그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책을 마음 놓고 살 수 있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네. 어쩌다가 생긴 책 한 권을 두고두고 여러 번 읽는 즉 그러면서 책이 참 좋다는 걸 깨달은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또 직접 쓰시기도 했습니다. 예,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고자 책을 또 쓰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예. 첫 번째 책은 30과 40 사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제가 경영자로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은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치받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답이라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방향 정도를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쓴 책은 인생 수업, 그림 수업이란 그 제목으로 제가 경영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 예. 유화로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림도 그리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랑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 어디서 매력을 느꼈는지를 이제 글로 써가지고 허허. 만든 책이 두 번째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CEO 아빠의 부모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자녀가 넷이거든요. 그래요? 예, 네. 요즘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한 둘 정도 낳았을 네. 텐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넷입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이 아이들 넷을 키울 때 네. 그 학원이나 과외를 거의 시키지 않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하라고 해서 들려달라. 정리한 책인데요. 네.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은 이게 자랑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은 자랑하려고 썼다기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그 획일적인 가치관 그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게 획일적인 가치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저의 자녀 키운 그 경험이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의 예는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처럼 키우란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펴낸 책이 세 번째 책이고 네. 네 번째 책은 전문 경영인이 되는 길, 전문 경영인으로 사는 길인데 이건 한마디로 예. 최고 경영자가 되려는 후배들, 예. 좀 최고 경영자로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쓴 책인데요. 쓰고 보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닌 것 같고 좀 힘들어도 좁은 길 같아도 바른 길이 그게 길인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내가 성공을 하고 싶지만 내 성공은 내가 잘 되는 것 이전에 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야지만 나의 성공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성공해야지만 기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고객은 상관하지 않고 기업만 잘 되겠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욕심이죠. 일이죠. 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길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책을 쓴다라는 것은. 또 그 같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작가들의 어떤 마음도 충분히 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어느 정도 작가들의 그 고충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걸 쓰면서 네. 잘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그 경영자로 있을 때 예. 작가들 너무 이렇게 막 몰아붙였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남자가 이제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산통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책을 쓰는 과정, 또 책이 출간되는 과정을 느끼면 그게 출산하는 과정하고도 똑같다고 거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편집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책 한 권 끝날 때마다 애 하나 낳았다, 네. 책 하나 낳았다라는 네. 표현을 편집자들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진흥원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국 곳곳에서 독서문화 축제인 독서대전이 열리잖아요. 올해 독서대전은 어떻게 개최가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전주도 그 9월 30일부터 네. 10월 2일까지 네. 그 독서 대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주제는 아마 책 여행, 발견의 기쁨 예. 이런 주제로 그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장소는 한병문화관 그리고 완판본 문화관, 네. 향교 그 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 다양한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또는 강연 등이 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기획으로 뭐 내 인생의 책을 말하다 등등 예. 여러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독서 대전은 올해는 원주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원주는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예. 그 작품 활동을 하셨던 곳으로 또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독서 대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22년은 청년 책의 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책과 더 친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올해도 슬로건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인데 좀 이 슬로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그 청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많이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성과는 잘 안 나고 이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청년들은 그 디지털 세대의 첫 세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는 세계와는 좀 많이 맞아요.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올해 그 청년 체계의 그 기획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그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또 독서 문화를 그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자 이런 측면들이 좀 강조되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9월 17일이 그 청년의 날입니다. 이날 그동안 청년들이 우리들은 이런 책을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추천하는 책을 받아서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예. 전문가들이 100권의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오, 네. 그 100권의 책이 9월 17일 날 아하.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책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40, 50 중년들을 위한 오. 체계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거기도 또 40, 50 세대들도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의견들을 좀 받아서 네. 좀 풍성한 체계 행사를 네. 기획하려고 하는데 네. 이를 위해서 별도의 추진단이 그 범출판계 관계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체들이 모여서 그 체계회 추진단이 꾸려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이제 독서 문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또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흔적이 보이네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그 초중등 학생들도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 초중등 학생 약 27만 6천 명이 이 북토큰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북토큰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서 교환권입니다. 학생들에게 북토큰을 주면 예, 그 북토큰을 지역 서점에 가져가서 예, 저희들이 추천한 한 40여 권의 책 중에서 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북토큰과 교환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옛날에 도서 상품권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죠. 어, 도서상품권은 일종의 그 화폐로서 기능을 그렇죠.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 좋은 책 선정해 놓은 것을 네, 교환하는 기능을 해주는 건데요. 네, 작년까지는 그 대상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27만 6천 장의 북토큰을 오.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뜻깊은 것은 아이들이 북토큰을 가지고 지역 서점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경험을, 책을 구입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예, 그러면서 네. 지역 서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그러면서 학교와 지역 서점이 네트워크도 이루어지고요. 맞아요. 이런 다목적의 그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더 확대되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계가 사실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예, 그 위기 속에서 출판업은 기회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기회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전반적인 기회는 아니고요. 네.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어려웠고요. 맞아요. 출판계도 어려워서 네.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쇄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OTT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그 책의 바탕을 둔 콘텐츠들이 네. 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해외 여러 그 기관들과 예.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영상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가 뭐 이런 그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그 예. 수출 계약이 한 60% 이상 전년 대비 그래요? 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좀 실적이 그러니까 올랐네요. 어렵고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또 살펴보니까 뜻밖의 그것 때문에 또 잘 되는 면도 있더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긴 하지만 예. 혹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 어떤 디딤돌이 돼가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 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 또 출판의 콘텐츠가 또 부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이 작가님들도 이렇게 같이 부상하기도 하고 또 스타 작가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또 출판 업계에 어떤 뭐 좋은 인물이라든지 좋은 시스템이 발견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그림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림책은 그 문자로 된 텍스트가 많지 않으니까 예. 번역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운 면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림책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요. 또 우리나라가 작가들이 그 수준이 사실은 세계적인 수준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수지 작가 같은 분, 백희나 작가 같은 분들, 이명애 작가, 김효은 작가 이런 분들은 국제적으로 아주 유수한 상들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 이런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 작가들의 수준을 예. 세계가 이제 인정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분야의 그 진출도 활발하고 관심도 높고요. 이 분야 외에도 문학 소설 분야에서도 여전히 또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강, 손원평 작가, 네. 그리고 김영하 작가 이런 분들이 뭐 핫한 네. 뭐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뭐-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다. 맨부커상 이렇게 수상할 때도 뉴스로도 많이 접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작가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네. 2년 6개월 만에 개최한 또 다른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찾아가는 독서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난 7월 말 이틀 동안 그 일본 도쿄에서 예. 그 도서전이 열렸습니다. 이 찾아가는 도서전은 네. 우리나라 출판사가 유망한 지역에 직접 가서 그 나라 출판사들이랑 1대1로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행사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잘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면대면으로 열렸습니다. 20여 출판사가 저희는 참가했고요. 일본에서는 37개 출판사가 참여해서 네. 상담은 207회의 상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 저작권 수출 가능하다고 본 그 담당자들이 추계한 그 금액이 485만 불. 오.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65억 원 정도 오. 좀 수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그 추산을 해서 예. 대단히 성과가 컸다고 어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우리 책의 위상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2020년에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그 예. 작품은요. 일본 서점 대상 번역 소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팔렸던 그렇습니다. 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작가의 서른의 반격 이 작품이 맞아요. 올해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2번 상을 받은 셈이거든요. 그만큼 뿌리를 이제 깊이 내린 것이죠. 예. 뭐 그 이외에도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82년생 김지영이라든가 연년세세 네. 그리고 그 하태환 작가의 에세이인 모든 순간이 너였다. 그리고 그림책 분야에서는 알사탕이라든가 수박 수영장 이런 그 작품들이 일본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요즘 책은 또 단순히 종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매체로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 오디오북이 한창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인기도 끌고 있고 해서 굉장히 핫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그 오디오북 성장세가 아주 놀라운 정도로 그래요. 크다고 그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오디오북 그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게 큰 대세로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둬봐야 하는데요. 네. 주로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 또는 자기 전에 맞습니다.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을 쪼개 써야 되는 요즘 세태에서 그래도 뭔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잘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반영이 되었고 네. 오디오북이 바로 거기서 적절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오디오북의 앞날을 좀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오디오북 제작비가 조금 많이 들죠. 좀 비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AI를 통한 성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잘 개발되면 예. 훨씬 더 싸게 오디오북 제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이 변화하는 만큼 이 서점도 소비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을 것 같은데요. 서점과 소비자가 만나는 색다른 방식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책을 구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사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맞아요. 택배로 받는 게 네.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서점 입장에서는 고객이 독자가 우리 서점을 찾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과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예. 그런 모임을 주선도 하고요. 또 필요로 하면 작가들을 초청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 작가들 강연을 콘서트도 듣기도 하고. 하고요. 예. 여러 가지 행사들을 쭉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진흥원도 지역 서점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네. 또 그 아이디어로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앞으로 더 이 튼튼한 출판업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또 가동 중이라고도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가동 중인지도 이야기 한번 좀 들려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이라고 하는 예.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책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출생 신고 비슷한 작업이 있어지는데요. ISBN이라고 하죠. ISBN이죠. 예. 거기에 조금 더 책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으면 그리고 그 정보가 디지털로 전 세계에 서로 통용이 될 수 있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탄생했을 때 그러한 디지털 정보를 잘 수록을 해서 그것이 책과 함께 거래가 됐던 소개가 됐던 또는 뭐 수출을 할 때 안내가 됐던 이럴 때 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예. 저희들이 이게 모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원장님, 그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이 책이 어쨌든 좋은 거는 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께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예. 아이가 책을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체계적으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때로는 어려운 책도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데요. 가장 밑에 바탕이 되는 것은 예. 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체계적이고 또 많은 걸 읽히려고 하다 보면 그 노력 때문에 아이가 책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질려버릴 가능성도 그래서 있고. 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만화책을 보는 것 같고 네. 그렇더라도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만 된다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호기심만 생기고 좋아하게 되면요. 예.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관심 있는 책으로 독서를 넓혀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네.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서의 부모의 모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들한테 책은 읽어야 돼 하면서 본인 TV 보고 맨날 핸드폰만 봐.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저처럼. 예. 아, 예.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그럼 부모님들도 뭐 만화책 봐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좀 즐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자녀 그렇습니다.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를 예. 너무 거룩하게 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추천하는 작품이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떤 책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셨을 아니,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올해 받아보시고. 읽은 책들 중에서 네네. 가장 유쾌하게 읽은 그 책인데요. 네.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은 청소년 도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예.
저는 수준이 청소년 수준인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주 어린 소녀가 주인공인데 예. 그 소녀를 보면서 아주 유쾌했고 힐링을 받았었습니다. 아, 소설입니까? 예. 아, 소설. 예. 청소년 권장책이었는데. 소설책입니다. 주택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아, 주택에 관한 책 아니에요? 아, 주방 몇 개 달려있고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화장실 세 개 뭐 달려있고. 성지순례 같은 순례가 아니고 순례주택은 그래요. 그 주택의 주인이 네. 순례씨입니다. 75세의 그 할머니인데 네. 그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서 순례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주인공은 그 주택에 살게 된 16세 소녀입니다. 그 소녀와 순례 씨가 엮어내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네. 끝에 읽고 나면 아주 유쾌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직까지도 우리 원장님은 이 안에 약간 좀 동심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9월이 되길 바라면서 따뜻한 메시지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이 독서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슬로건이 있다면 그 지식의 바탕화면 책으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왜 스마트폰 열어봐도 바탕화면이 있고 네. 또 컴퓨터를 열어봐도 바탕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탕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정신세계의 바탕 화면이 있을 터인데 그게 책으로 구성되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이런 의미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책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또 책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출판 문화를 위해서 또 힘껏 또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많이 응원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좋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